45번 사이는요. 고전소설 문제고요. 작자미상이 신유복전이고 뒤를 넘겨볼게요. 42번 문제 확인해 봅시다.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43번 A, B에 대한 인물의 말하기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괜찮을 거예요. 44번 경패의 마음을 속담으로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어요. 45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정리할 때 그러니까 보기 먼저 읽으란 얘기지.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유복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적강 인물인 적강이라는 말이 나타난다면 하늘에서 신선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강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이 세상에는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구나 라는 말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원론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요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적강인 인물인 하늘에서 내려온 유복이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담이다. 그러니까 유복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쫓겨난 여성이 남편을 출세시키는 이야기인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 쫓겨난 여인이 복을 일으키다. 설화가 수용되어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 한번 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남성 주인공이 태어납니다.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비천한 처지의 남성 주인공이 뛰어난 성품을 지닌 여성 주인공과 인연을 맺습니다. 여성은 잘 만났어. 주인공들이 친지에 의해 쫓겨나 고난을 겪습니다. 여성 주인공의 뜻에 따라서 너 남편, 너 평생 이렇게 구박받고 천대받고 싶어? 아니, 잘 살고 싶어. 공부해. 과서 비었으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여성 주인공의 뜻에 따라 남성 주인공이 수학한다. 공부한다. 과거 시험 보면 합격하고 입신 출세할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됐을까? 네. 앞으로 넘어오죠. 고전소설 어렵지 않아요. 선관의 점지로 태어난 신유복은 누가 점쳐줘서 태어난 신유복이죠. 그러니까 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비범한 인물입니다. 비범하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유리걸식합니다. 고난이겠지. 유복의 인물됨을 알아본 상주 목사는 호장의 딸 경패를 유복과 혼인하게 합니다. 상주 목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죠. 조력자. 혼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린 이미 알죠. 누구? 호장의 딸 경패. 훌륭한 여자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유복은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호장 부부, 경패의 두 언니, 그 남편 유소연, 김평의 미움을 받고 경패와 함께 쫓겨납니다. 실현 고난 있는 거. 우리 뒤에 45번에서 봤었던 거 A, B, C가 벌써 다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45의 A, B, C 순식간에 다 지나갔어. 그렇죠? 계속 읽죠. 해는 서산에 걸렸다. 처녀가 저녁 연기를 쫓아 밥을 빌러 다녔었습니다. 밥을 빌어 먹습니다. 이게 위에 나와 있는 유리걸식이지.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습니다. 유복이 처녀와 마을로 돌아와 밥을 빌어먹고 방앗간에 찾아가 거적을 얻어다가 깔고 가난하단 얘기죠. 둘이 마주 누워 팔을 베고 같이 지내니 신세가 궁했다.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요 처녀 역시 여자 중에 군자였었다. 요 정도면 인물에 대한 직접 제시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지. 옛말에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오고 흥, 진, 비, 래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고 고, 진, 감, 래 사자성어는 기본적으로 좀 외워놓으세요. 수능엔 안 나와. 모의고사엔 잘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서는 꼬박꼬박 잘 물어봐. 사자성어. 학교에 따라서는 사자성어 외우는 게 수행평가인 학교도 있어요.
하늘이 어찌 어진 사람을 곤궁하게 던져주시겠는가. 빨간색으로 밑줄. 이거 한 말 누가 한 말이에요? 서술자가 한 말이지.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드러내는 것. 선생님, 전 서술자적 논평 찾기 어려운데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서술된 부분 중에 서리법 쓰여 있는 문장 있죠. 거의 열의 8, 9은 그거 다 서술자의 개입. 이것만 알고 있어도 서술자의 개입 들어간 거 너무 찾기 쉬워. 처녀도 유복의 늠름한 풍채와 잘생긴 용모를 대하니 정이 깊이 들었다. 아, 너무 안타깝다. 나는 안 될 거야. 너무 가난하고 밥 빌어먹고 사는데 남편이 잘생기고 그래서 좋아. 그렇대. 그러므로 고생이 어찌 한탄할 것인가. 여기도 역시 어떻게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간 부분이지. 이튿날 밥을 빌어먹고 처녀가 유복이에게 말합니다. 어디 있을까? 45에 D 나올 거예요. 슬프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만 못한 짐승도 집이 있지만 우리는 어찌 의지할 곳차 없나 생각하면 애달픈 생각이 듭니다. 저 건너 북쪽 돌각담이 임자가 없는 것이니 돌각담을 헐고 우미나 한 칸 얻어봅시다. 담이 있는데 이 담을 헐어내고 땅 요렇게 파서 거적대기라도 덮어서 요렇게라도 좀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네의 제목과 이영을 구하니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 서로 다투어가며 도와주었다. 처녀가 유복과 더불어 우물 묻고 거적을 얻어서 깔고 밥을 빌어다 나눠 먹고 밤을 지내니 커다란 저택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흐뭇했다. 진짜? 그러나 깊은 정이야 어디다 비할 수 있으랴. 역시 여기도 어떻게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 부분이에요. 남의 방앗간에서 잠자던 것은 한바탕 꿈이었었다. 인근 사람들이 유복의 가련한 정상과 경패의 지극한 정성을 불쌍히 여겨 음식을 아끼지 않고 주고 호장 부부를 욕하면서 유복이 남의 집에 물도 길어주고 방아질도 해주니 허기를 면하였다. 아, 남이 도와준다고 그냥 받아먹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일해줬네. 양심이 있네. 그러나 의복이 없어 초라했다. 이제 D 장면 나올 거예요. 처녀가 하루는 유복이에게 말했다. 옛 그래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입신하여 말이 어렵나? 출세해서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려 문호를 빛나게 문호 가문을 빛나게 하고 조상 향보를 빛나게 하라. 출세해서 조상님들 자랑해라. 문필을 배우지 않으면 어찌 공명을 바라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너 공부해라지 공부해라. 공부해서 벼슬 해라 얘기네요. 그래서 옛사람이 낮이면 밭을 갈고 밤이면은 글을 읽어서 사자성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주, 경, 야, 독. 낮에는 밭 갈고 밤에는 글 읽고 성공하여 길이길이 기림각에 화상을 그린 족자가 붙어 훗날에 유전하는 것이 장보로의 일로 여겼습니다. 야, 사나이라면 글 공부해서 벼슬 해야지. 무식한 사람으로 영웅호걸이 되었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43번의 1번. 43번의 1번. 경패는 옛 글을 인용해 상대방, 남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괜찮죠? 옛날 글 인용하잖아요. 옛 글에 인용해서 너 공부해라 이야기인 거니까 1번 괜찮아. 43번의 2번. 경패는 상대방, 남자의 동정심의 호소에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유도한다. 당신 보기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제발 내 얼굴 봐서라도 글 공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감정에 호소하는 거지. 그렇게 감정에 호소해서 얘기하나? 아니지. 또박또박 옛날 글 인용해서 얘기해주죠. 43번에 답 2번. 됐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문 다 읽고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
나도 이렇게 풀고 있어 실제로. 계속 봅시다. 유복이 처녀의 말을 듣고 감동해서 말했다. 내가 어려서 글자를 읽었지만 어찌 이런 마음, 글 공부해서 입신, 출세하려는 생각이 없었겠냐만 글을 배우려 한들 어디에서 배우고 책 한 권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소. 또 나 공부할 동안 돈 못 벌어 올 텐데 당신은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오. 당신 걱정하고 싶습니다. 이거죠. 그건 염려 마시오. 나는 혼자서라도 이 몸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내가 양식을 당할 것이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뒷절에 원강대사라 하는 중이 도승이고 천하문장이라고 하니 가서 간절히 부탁하면 그를 가르쳐 줄 것이니 올라가 봅시다. 이 아저씨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도와주겠죠. 이름까지 이렇게 까놓는데 조력자예요. 영혼 곁엔 항상 조력자가 있더라. 낭자가 바로 나아가 책 한 권을 얻어다 주며 말했다. 이거 사실은 되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어디서 책을 얻어온다? 훔쳐오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책값 엄청 비싸거든. 공자의 나이 13살이니 8년을 공부하여 20이 되거든 내려오십시오. 오, 너 8년 동안 가서 공부하고 와. 그 전에 내려오지 마. 그렇게 하시면 반가이 맞아드리겠지만 그 전에 내려오면 절대로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다. 너 8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려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가기를 재촉하니 낭자의 정성을 거절하지 못하였다. 책을 끼고 절로 올라갔다. 대사를 보고 자초지정을 했더니 깜짝 보고 놀라서 13년 전에 규성이 무주 땅에 떨어졌기에 별이 지상에 떨어졌죠. 영웅이 태어난 줄 알았는데 다시 빛나지 않아서 곤란한 일이 있겠구나라고 짐작했지만 정말 보통 아저씨가 아니야. 하늘의 별을 보고 사람을 점칠 수 있으니까. 오늘에 겨우 만나게 되었군. 너 13년 전 지상에 떨어진 별이었어. 장부의 초년 고생은 영웅 호걸 사업의 재료가 되는 법. 사람이 고생을 겪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된다. 그래 고생한 거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자. 그날부터 그를 가르쳐주니 유복은 원래 하늘의 선동이라 한 글자를 가르치면 100자를 능통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해 주죠. 어떻게? 엄청 능력이 뛰어납니다.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럭저럭 과거날에 당도하여 과거 보는 장소에 기구를 차려가지고 과거 보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아, 옛날에 과거 보는 거 겁나 살벌했지. 과거 시험장 문을 땡 열면 몸싸움 해가지고 앞에 자리 맞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자리를 얻지 못하고 민망해 하다가 이런 사람들, 돈 있고 사람 쓰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앞자리 차지해서 앉아 있겠지. 근데 누구는 이 글의 주인공이는 이렇게 앞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 구석에 이렇게 짱 박혀 있었어. 이쪽에 바라봤더니 어머 유소연이랑 김평이 자리를 넓게 자리하고 있었다. 유소연이랑 김평이 누구야? 여기 자기를 쫓아낸 여인의 언니의 남편들. 아무튼 자기 쫓아낸 놈들 이거지. 자리를 넓게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들이 지 글을 짓지 못하여 남의 손을 빌려 과거를 보려고 술 안주를 가득 차려서 같이 과거 보는 이들이 이를 관대하게 여기고 있었다. 유소연이랑 김평이는 자기만 시험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옆에 책 찾아주는 놈, 초안 작성해주는 놈, 글씨 예쁘게 써주는 애들,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갔었어. 그게 무슨 시험이야.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놈이 유복을 보고 벌컥 화를 내며 꾸짖었다. 지가 쫓아내놓고 구석에 짱 박혀있는 유복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거지놈이 어딜 들어오냐. 저놈을 빨리 잡아내라. 사람이 많이 모인 걸 보고 쫓아왔으니 빨리 잡아내라. 눈앞에서 썩 꺼져. 유복이 너 꺼져.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분한 마음을 먹고 다른 곳에 가서 헌 거적을 얻어 깔고 앉았다. 글 제목이 내어서 걸렸다. 유복이 한 번 보고 한숨에 줄기차게 써내려가서 제일 먼저 바치고 집으로 돌아왔었다. 어때요? 글 잘 썼겠지? 이게 이런 식이었었대. 과거 시험 보면 답안지를 쓰잖아?
그러면 뒤집어서 내. 그 다음 사람이 오면 또 뒤집어서 내. 또 뒤집어서 내. 이렇게. 채점할 때는 이거를 통으로 뒤집어서 제일 먼저 낸 사람 것부터 채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 명이 한두 명 거 채점하나? 몇백 명 거 채점할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읽어도 나중에 얘는 안 읽어. 그러니까 빨리 써서 빨리 내는 게 중요했었던 거예요. 당시 시험에서. 그런데 유소연, 김평 두 놈은 겨우 남에게 글장이나 얻어보고는 방 기다릴 염치가 없었던지 곧 출발하여 내려갔다. 얘네들은 지가 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초에 시험 포기하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이때 호장 부부와 경옥 경란이가 반기면서 나와 영접을 했다.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온 놈들아. 남편 고생했어 이거지.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권하니 두 놈이 널리 친구를 청하여 흥청댔다. 이때 경패는 두 사람이 과거를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행여나 자기 남편이 과거 보고 오는 장소에서 만나보았는가 소식을 들으러 갔는데 유소연이 하고 김평이가 자기네 집에서 시험 보고 왔다고 어머 고생해서 엄청 술 퍼먹고 있을 때 경패가 너네 과거 시험 보고 왔다고? 거기서 우리 남편 봤나? 어때? 물어보러 가려고 했는데 마침 흘러나오는 소리가 유복이가 과거 보러 오는 길에 있어서 내가 그놈 끌어내서 쫓아냈어 했더니 호장이 듣고 큰 소리로 아 잘했네 라며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나쁜 새끼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때 낭자는 그 짓거리는 말을 듣고 아 우리 남편 과거 보는 장소에는 무사히 갔구나. 그런데 저 두 놈을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말했지. 세상에 몹쓸 놈이구나. 낭군이 타인과 달라 찾아갔으면 함께 시험이라도 보지. 도리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다니 우리 남편 오죽이나 분통이 터졌겠는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깽판은 놓지 말았어야지. 44번 경패의 마음을 속담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44번의 답은 4번이죠. 동량은 못 줘도 쪽방은 깨지 못하라고.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곤란하게 만들었고 나쁜 놈들. 겨죽을 쏘먹고 먹으려 하나 목이 메어서 못 먹고 하늘을 우러러 죽어냈다. 유유히 공중 높이 솟아있는 해와 달은 굽어 살피소서. 우리 낭군의 몸이나 무사히 돌아오게 몹시 서러워하였다. 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전하께서 시험관을 데리고 글을 고르는데 갑자기 유복이의 글을 보고 칭찬하시에 대박! 만고의 충효를 겸했어. 만장 중에 제일이야. 얘 짱인데? 누구냐? 비밀이 봉한 것을 뜯어봤더니 전라도 무주 남면 고비촌 신유복이라고 있었다. 야 가서 유복이 데려와라! 라고 전명사을에게 하교하셨었다. 이제 출세기에 빵빵하겠지. 시험 채점관이 그냥 관리가 아니고 임금님이 본 건데. 끝이야. 다음 페이지. 서술상의 특징. 순식간에 장면 전화하는 부분 딱히 없고요. 사건이 환상적이지도 않지. 탈락.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냅니다. 정답. 우리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쓰자고. 뭐라고? 이러한 거 뭐라고 한다?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어떻게 한다고? 큰 따옴표 없는 부분에서 서리법 쓰니까 찾으면 돼. 장면마다 서술자가 달라진다라는 말은 시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고전소설 없다고 생각해. 시대적 배경에 대한 요약적 설명 없어요. 인물의 외양을 과장되게 부정적 인물 풍자? 그렇진 않습니다. 외양 묘사 없었죠? 답은 2번. 43번의 답은 여러분들 아까 2번 찾았었고 44번의 답은 4번 확인했고 마지막 45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1번 적강한 남성 주인공이 태어났다. 1. 규성이 무주 땅에 떨어져서 영웅이 난 줄 알았다. 적강인물. 넌 하늘의 별이었었어. 괜찮죠? 2번 B. 여성 주인공과 인연을 맺습니다. 여자 중에 군자인 병폐와 부부가 되며 사랑합니다. 괜찮죠? C.
고난을 겪습니다. 호장 부부에 의해 쫓겨나고 그렇지. 동네 사람들에게조차 외면을 당하여 아니요. 동네 사람들은 엄청 도와줬죠. 3번 틀리지. 여기가 틀린 거죠. 4번 D 공부합니다. 20될 때까지 절에서 내려오지 말라. 원강대사에게 글을 배운다. 괜찮죠? 2. 유보기가 과거 시험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 장원급제하고 전하의 명령으로 대궐에 들어간다. 맞지? 틀린 건 3번. 데스크.